자, 복소수를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뭐 아는 거잖아. 그죠? 예, 복소수를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복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컴포넌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정확히 표현하면 두 개의 실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의 실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수부와 허수부, 그러니까 실수부와 복소수 안에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표현하기 위한 숫자 두 개가 필요했었고요. 그 숫자 두 개를 잘 쓰기만 하면 좋은 복소수의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의 꼴로 혹은 x 플러스 yi의 꼴을 쓸 수도 있었고, 그 숫자 두 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그럼 평면에다 나타내보자 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좌표 평면상의 점의 한 점에 대응하는 복소수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래서 복소평면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그런데 좌표 평면, 거기다 이제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좌표 평면, 좌표 평면을 표현하는 데는 XY 직교좌표계 말고 또 다른 게 있었는데 극좌표계라고 하는 게 있었었는데 그러면 복소수도 극좌표계로 쓸 수 있는가? 답은 그렇다였었고, 그래서 복소수를 x 더하기 yi의 꼴로 쓰는 게 아니라 복소수의 크기와 편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 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였었고요.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복소수의 연산, 계산을 해보기로 합시다. 연산, 사칙연산 우리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합 또는 차입니다. 뭐 굉장히 쉬운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쯤을 하려고 이러는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Z1을 X1 더하기 Y1I라고 합시다. I를 왜 이렇게 썼어? I. 그 다음에 Z2를 X2 더하기 Y2I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뭐 우리 알고 있습니다. Z1 더하기 Z2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Y1 더하기 Y2I라고 하고, Z1 마이너스 Z2는 X1 마이너스 X2 더하기 Y1 마이너스 Y2I라고 하자. 이렇게 연산을 정의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과 잘 맞아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건 또 뭔 소린가? 라고 해보면 복소수는 결국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허수부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실수에다가 숫자 하나 허수부를 덧붙인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허수부가 빵이면 실수랑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의 계산 규칙이, 여기서 우리가 계산 덧셈에 뺄셈에 대한 계산 규칙을 적용했는데 그게 허수부가 빵일 때에는 예전에 알고 있던 실수부에 대한 계산 규칙과 정확하게 같아야 됩니다. 그때랑 만약에 계산 규칙이 달라지면 조금 골치 아프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복소수에 대해서 덧셈 뺄셈을 만들어 놨는데,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허수부가 0일 때에는 실수랑 완전히 같은 계산 규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확장됐다고 말할 수 있죠. 여기는 그러합니다. 그런 것을 만족하는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걸 만족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얘는 다행스럽게도 잘 만족합니다. 허수부가 빵이면은 빵빵빵빵 되면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실수의 덧셈 뺄셈 규칙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 굳이 말로 쓰자면 복소수의 덧셈을 어떻게 하느냐?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한다. 뭐 요게 심플하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소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이렇게 표기하면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Z1을 이렇게 표기하기로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그러면 Z2는 X2, Y2로 이렇게 쓰겠지. 그죠? 그러면 Z1 더하기 Z2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X1 더하기 X2, Y1 더하기 Y2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Z1 마이너스 Z2는 X1 마이너스 X2, Y1 마이너스 Y2로 정의가 되겠죠. 뭐 아주 심플하죠.
예, 여기서 여기 더하고 이것끼리 더하고 이것끼리 더하고 앞에 것끼리 더하고 뒤에 것끼리 더하고 앞에 것끼리 빼고 앞에서 빼고 뒤에서 빼고. 예, 그러면은 덧셈 뺄셈이 잘 정의가 됩니다. 복소수라는 우리가 객체를 새로 만들었고 그 객체에 해당하는 연산을 정의를 한 겁니다. 덧셈 뺄셈이란 연산을 정의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곱. 여기도 예, 요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옵시다. 예, Z1하고 Z2를 똑같이 정의했다고 칩시다. 자, 이럴 때 쓸까? 예, Z1은 X1 더하기 Y1 I, Z2는 X2 더하기 Y2 I 라고 합시다. 여기서의 Z1, Z2는 어떻게 정의가 되죠? 합차를 생각해 보면 요 뒤로 적지 마세요. 틀린 거니까. 요 는 뒤로는 적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X1, X2 더하기 Y1, Y2, I 쓰면 되게 예쁠 것 같지 않으세요? 복소수의 곱을 이렇게 썼다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위에랑 말이 맞잖아. 그죠? 위에랑 말이 맞죠. 실수는 실수끼리,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연산을 하면 됩니다. 네,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곱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곱해서 뒤에다 i를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좋았으련만 애석하게도 곱하기 연산이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참 슬프게도 복소수의 곱은 이렇게 정의되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x1, x2 마이너스 y1, y2가 실수부고 더하기 x1, y2 더하기 x2, y1, i가 허수부입니다. 아이, 그지 같구만. 예, 이 됩니다. 그죠? 예, 곱하기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어떤가요? 뭐 이렇게 정의가 된 이유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분배 법칙 뭐 이런 거가 이렇게 보면 이게 결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x1 더하기 y1 i가 있고 x2 더하기 y2 i가 있는데 얘를 분배 법칙을 쓰면 x1, x2 더하기 x1, y2 i 더하기 얘를 하면은 x2, y1 i 그 다음에 얘랑 하면은 y1, y2, i 제곱이 되는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예,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래서 x1, x2 마이너스 y1, y2 더하기 x1, y2 더하기 x2, y1, i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죠? 고등학교 때 배워서 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를 뭐 이것 이외에 사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진 않았을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복소수의 곱셈 이렇게 하는 거? 일 수는 있습니다. 계산은 잘 하실 수 있나요? 예, 끄덕끄덕. 예.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뭐, 이 정도쯤이야. 예, 할 수는 있어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요 계산하기 위해서 곱하기를 하나, 둘, 셋, 네 번을 해야 되고, 예, 덧셈 뺄셈을 한 번, 두 번 해야 되는 약간의 귀찮음은 있습니다. 곱하기 계산 네 번, 덧셈 뺄셈 계산 두 번 해야 되는 조금의 귀찮음은 있으나 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직관적인가요? 별로 직관적이진 않지 않나요? 예,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파고 들면 그래야 되겠군 이라는 어떤 우리가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그래 너가 이해를 하라니 나는 이해를 하겠어, 그 정도쯤은 해줄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곱하기가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지 라는 느낌은 사실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연해 보이진 않습니다. 유식한 말로 직관적이지 않다고 하는 게 쓱 보고 당연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별로 곱하기가 이렇게 된다는 걸 당연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Z1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극좌 표기를 이용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R 코사인 세타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세타 1 더하기 I 사인 세타 1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극좌 표계에서 표현한 극좌 표계로 나타낸 복소수 표현법입니다. 그죠? 크기와 편각을 가지고 표현한, 물론 여기도 실수부와 허수부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예, 여기서는 요거는 실수부를 가리키는 숫자고 허수부를 가리키는 숫자 두 개를 썼었는데 여기는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와 편각을 나타내는 숫자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한 겁니다. 그럼 Z2도 R2에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I 사인 세타 2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곱하기를 해볼까요? Z1, Z2는 어떻게 될까요? 귀찮죠. 약간 한숨이 나오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즐겨 쓰는 표현인데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칼을 들고 너 좋게 해서 못하면 죽어.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렇지만 어쨌든 할 수는 있는 계산입니다. 해볼까요? 이런 분배 법칙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앞에 거 숫자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R1, R2 곱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분배 법칙해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가 될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얘랑 곱하면 I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될 것이고, 첫 번째 항 썼고 두 번째 항 썼고 그 다음에 얘 써봅시다. I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얘하고 얘를 전개하면은 I 제곱 이 정도쯤은 우리 이제 합시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전개했어요. 그러면은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봅시다. 는 R1, R2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니까 괄호를 좀 대괄호를 해볼까요? 실수부와 허수부를 대괄호를 묶을 거니까 실수부 따로 묶어봅시다.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그 다음에 실수부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네요. 마지막에 나온 거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더하기 I 요거 있네요. 그죠? 얘는 편의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덧셈이니까 제가 순서를 바꿔서 쓰겠습니다.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고 팔 아프다. 어쨌든 근데 우리는 했습니다. 자, 요 다음에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삼각함수 가르치는 걸 좀 기피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얘를 혹시 고등학교에서 본 적이 있나요? 주문처럼 외우는 게 있죠. 사코프, 코사, 코코마, 사사, 일마탄탄, 탄푸탄 아직도 외우고 있나요? 그런가요? 저도 외웠습니다. 코코마, 사사 뭐였더라? 생각해보면은 그게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이었었죠.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얘가 뭐랑 같냐면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게 이거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타 1 더하기 세타 2 그죠? 이렇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봤더니 사코프 코사 사코프 코사 주문에 걸리죠.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주문입니다. 뭐였었냐면 제가 사인 세타 아이 빠먹었네. I 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됩니다. 시작은 복잡하였으나 마무리는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다 받아 적으셨나요? 받아 적기가 바쁘죠? 조금 시간을 더 줄까요? 그래도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쉬운 거에서 시작해서 어려운 걸로 끝났었는데 오늘은 초장부터 칠판에 외계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얘를 보면 복소수가 여기 지금 곱하기 한 거였습니다. 그냥 요 XY 직교좌표계에서의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곱을 표현하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 계산을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말로 해볼까요? 두 복소수가 있을 때 곱을 어떻게 하는지 말로 해봅시다. 말을 어떻게 하냐면 실수부끼리 곱하고 허수부끼리 곱한 다음에 실수부의 곱에서 허수부의 곱을 빼. 그게 실수부야. 다음 허수부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곱하고 허수부와 실수부를 곱해서 두 개 더해. 그럼 그게 허수부야. 뭐래?
못 알아듣겠죠? 예, 어쨌든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곱을 표현하면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얘를 한번 볼까요? 이 곱하기 결과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복소수는 뭐 우리가 만약에 얘를 생각해 보기를 한다면 얘가 크기가 되는 거고 얘가 각이 같으니까 얘가 편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놓고 나서 말로 표현해 볼까요? 곱하기 된 복소수는 크기를 두 개 서로 곱하고 편각은 두 개 서로 더해. 오! 훨씬 더 깔끔하지 않나요? 예, 크기는 서로 곱하고 편각은 서로 더해. 이러면 예, 곱을 그렇게 한다고? 알겠어.가 금방 되죠. 예, 저희 집 아이도 이 정도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크기는 서로 곱하고 편각은 서로 더해 라고 한다면 뭔지 몰라도 계산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크기가 두 개 있으면 얘가 크기는 3이고 얘는 크기가 5야. 그럼 새로 만들어진 복소수의 크기는 어쨌든 15. 예, 얘의 편각은 1이고 얘의 편각은 마이너스 0.3이야.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걔가 편각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 나온 복소수의 편각은 0.7. 예, 이랬었을 겁니다. 이거 언제 말하고 있어? 실수부끼리의 곱과 허수부끼리의 곱을 서로 빼고요. 예, 이러면 뭐래? 라고 하겠지만 얘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바는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쟤보다는 얘가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이래서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의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곱과 몫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표현됩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죠. 예, 곱이 물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만 복소수를 우리가 만약에 극형식대로 표현할 수 있으면 곱하기 계산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극형식으로 쓰는 것을. 예, 극형식으로 쓰면 여러분이 곱하기 계산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쫄지 마시고 만약에 극형식 별로 싫은데 난 앞으로 그냥 예전에 내가 알았던 대로 2 더하기 3이로 쓸 거야 라고 하면 곱하기 계산이 평생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거보다는 물론 할 수야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복소수를 지금 배우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배울 겁니다. 심지어 이게 대기 역학에 나와요. 여러분이 3학년 때 배우는 대기 역학 뭐 이런 데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이상한 복소수를 가지고 막 곱하기 나누기 할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망할걸요. 이렇게 해야 몸이 편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복소수의 곱을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죠. 뭐 혹은 저 표현대로 쓴다면 우리가 만약에 Z1을 R1, 세타1으로 쓰고 Z2를 R2, 세타2로 쓴다면 만약에 쓴다면 Z1, Z2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R1, R2, 세타1 더하기 세타2. 예쁘죠?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절대값끼리 곱하고 편각은 더하고. 이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복소수가 이것이 우리가 극형식으로 썼을 때 R, 세타라고 합시다. 라고 한다면 Z의 n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Z의 n제곱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R의 n제곱, 편각은 어떻게 됐을까요? 웅성웅성?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그 웅성웅성 다 어디 갔어? 편각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타를 n번 더 합쓰면 됐잖아. n세타. 몹시 심플해지죠. 이거 만약에 x 더하기 y i의 n제곱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몰라요. 이거 고등학교 때 맨날 자주 나오던 문제인데 이거 풀려면은 결국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i의 4제곱이 1이 돼가지고 순환하는 거 그거 아니면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요렇게 가져오면 몹시 심플하게 해결이 됩니다. 좋죠.
이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 곱에 유리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뭐 참고로 목도 이제 좀 이따 하게 될 겁니다. 예, 목도 좀 이따 하게 될 건데 뭐 아무튼 합차 곱을 요 얘기를 잠시 빼먹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복소수의 극형식이 만능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복소수의 극형식은 짱이구나. 앞으로 그럼 나는 이제 복소수의 오히려 XY 코디네이트 직교좌표기에 쓰는 법을 포기하겠다. 나는 복소수를 극형식으로만 쓸 테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복소수의 극형식을 쓰면 합차가 귀찮아집니다. 예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 잠깐 계산을 해볼까요? 얘는 굳이 노트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을 계산해 볼까요? Z1 더하기 Z2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일단 얘를 뭐 별 재주가 없습니다. 이거 전개해서 그냥 쭈르륵 둬야 될 것 같습니다. R1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다시 전개하면 I R1 사인 세타 1 그 다음에 더하기 R2 코사인 세타 2 그 다음에 더하기 I R2 사인 세타 2가 돼서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묶어보려고 하면 R1 코사인 세타 1 그 다음에 실수가 어딨냐면 여기네요. 더하기 R2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I로 묶어서 R1 사인 세타 1 더하기 R2 사인 세타 2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는 지금 복소수의 크기와 편각에서 출발했으니까 크기나 절대값이나 같은 말이지만 아무튼 절대값과 편각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결과적으로 나온 이 복소수도 절대값과 편각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소수의 절대값 얼마인가요? 이 질문이 그런 겁니다. 옆에서 누가 협박을 하면 알려면 알 수 있겠으나 몹시 계산이 귀찮습니다. 하려면 하지. 그죠? 우리는 복소수의 크기를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소수의 크기 계산하는 법 알잖아. x 더하기 yi일 때 크기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라고 우리 어저께 잠깐 썼었죠. 그죠? 하려면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실수부고 여기가 허수부니까 얘를 제곱한 다음에 두 개 더해서 루트 치하면 크기가 나올 겁니다. 오우, 그 뭐야. 한눈에 봐도 뭔가 그다지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계산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편각도 마찬가지예요. 편각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세타는 어저께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 x분의 y예요. 근데 뭐 여기에 이거 들어가고 여기에 이거 들어가서 뭐 어쩌라고 약분도 안 되고 거기에 탄젠트 역함수를 취하라고? 그건 또 뭐야? 뭐 이렇게 됩니다. 결코 그리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얘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쓰면 덧셈과 뺄셈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뉩니다. 복소수를 직교좌표기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형태로 쓰면 합차에는 훨씬 유리하고요.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곱과 몫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알아야겠네요. 자유자재로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차를 했고 곱을 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것 같냐면 몫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이에 가기 전에 켤레복소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conjugate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conjugate라고 부르고요. 어떤 복소수 z가 있어서 얘를 x 플러스 yi라고 할 때 z의 켤레 복소수는 배웠죠? 또 요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까지 고등학교 나오죠? 켤레 복소수 어떻게 쓰냐면 z 위에 바를 하나 올립니다. z바라고 지바라고 부르고요.
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x-yi로 정의합니다. 이 켤레복소수의 정의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 켤레복소수를 말로 하면은 뭐라고 배우나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다고 배우나요? 그랬던 것 같죠? 그죠?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다고. 그냥 잠깐 물어볼까요? 켤레복소수가 도대체 뭐 할 때 필요하던가요? 목 계산할 때, 그죠? 예, 복소수가 분모에 들어가 있을 때 뭐 이랬습니다. 뭐 그거 계산할 때 나오니까 배웠나 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켤레복소수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인트로덕션 때 했던 복소수의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복소수를 확장하는 단계에서 복소수가 왜 들어왔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필요해서 그걸 복소수로 확장시킨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i가 있죠? 그것뿐인가요? 뭐래? 그래서 만든 거 아니야? i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녀석이 더 있습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역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소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i라는 녀석을 도입해서 쭈루룩 썼습니다.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써도 물리적인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뭐래? 허수부가 부호가 바뀌었는데 바뀌는 게 없다고?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2 더하기 3i와 2 마이너스 3i는 다르죠. 예, 다르긴 한데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서 복소수를 가지고 왔죠. 그죠?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금 제가 말을 하면 이게 소리죠. 소리가 뭐냐면 여기 제 목에 성대가 있습니다. 이 성대가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쯤 진동시키냐면 1초에 한 400번 정도쯤 진동시킵니다. 오, 시작, 땡 하면 요 사이에 얘가 성대가 떨리는데 어느 정도 떨리면 1초에 한 440번 정도 떨립니다. 미친 듯이 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기의 진동이 내가 여기서 얘를 살짝 밀었어. 성대가 여기서 공기를 살짝 밀었어. 그러면은 거기가 순간적으로 공기가 몰리겠죠? 고기압이 됩니다. 예, 고기압이 되면 기압이 높고 주변보다 기압이 높고 얘는 고기압이 때문에 이게 공기를 이렇게 밀어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가 살짝 이제 밀려고 여기가 그러면 다시 여기가 다시 이제 여기서 밀리는 힘을 받아서 여기가 줄어듭니다. 여기가 거꾸로 이제 고기압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여기가 고기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주변을 다시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다시 고기압이 돼요. 예, 이 고기압 저기압 이 패턴이 공기를 타고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전달되냐면 여러분들 이 고막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막이 그 공기의 진동을 느낍니다. 1초에 440번짜리 진동을 느낍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진동을 여러분들이 청신경이 해석을 해서 이걸 사람 소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뭐 이런 식이 되는데 그래서 공기는 이렇게 사람 소리도 이렇게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대기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바람, 온도, 뭐 기압,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해석을 할 겁니다. 예, 파동의 형태로 해석을 하는데 그 파동을 나타내는데 요 복소수를 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소수를 배우는 겁니다. 예,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모든 변수를 파동으로 나타낼 건데 그 파동은 복소수로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동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복소수라는 수학적인 도구를 갖다 쓰는데 그때 그 복소수에서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넣어도 이 물리적인 현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복소수가 애초부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 녀석은 i도 있고 마이너스 i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소수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넣어도 물리적인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켤레복소수입니다. 그래서 켤레복소수를 배울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요 라고 배웠겠지만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방법은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넣은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켤레복소수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소수의 i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i를 집어넣은 겁니다. 뭐래? 결과적으로 똑같지. 허수부의 부호가 바뀐 거나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넣은 거나 똑같지. 그런데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넣었다고 기억하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수부의 부호를 바꿨어요 라고 하면 허수부의 부호를 왜 바꿨대? 질문이 꼬리를 타고 갈 수 있지 않나요? 허수부의 부호를 왜 바꿨지? 야, 실수부의 부호를 바꾸면 안 되냐? 뭐 이런 계속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착해서 그런 질문 안 하시죠? 저는 성질이 별로 안 좋아서 누가 앞에서 켤레복소수란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거야 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반항적인 생각이 들어서 야, 왜 실수부의 부호는 안 바꾸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근데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넣은 거야 라고 하면 i 대신에 왜 마이너스 i를 넣었대? 라고 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i건 마이너스 i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똑같거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피지컬한 수학적인 세상에서 2 더하기 3i는 2 더하기 3i, 2 마이너스 3i는 다르지만 걔를 결국 물리적인 상황을 기술할 때서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같은 성질을 공유한 녀석이기 때문에 켤레복소수라는 것을 도입하고 걔를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연산을 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얘는 지금 직교좌표계처럼 기술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죠? 실수부와 허수부 숫자가 표현이 되어 있네요. 우리 아까 봤듯이 z를 이렇게 쓸 수도 있었습니다.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z반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z반을 써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넣으면 되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의 크기와 평각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크기는 r이고 평각은 세타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틀렸습니다.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썼을 때 크기와 평각은 구하려면 반드시 여기가 부호가 더하기여야 해요. 근데 여기는 더하기가 아니네. 그러니까 얘는 크기가 아니고 얘는 평각이 아닙니다. 크기와 평각이 되려면 반드시 요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가 돼야 됩니다. 요것과 완벽한 동일한 형태가 되려면 여기가 더하기여야 되고 여기하고 여기가 각이 같아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크기니까 양수여야 하고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제약 조건들을 완벽하게 맞췄을 때 우리가 그것이 복소수의 크기이고 평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얘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r을 그대로 두고 코사인 세타나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나 같습니다. 배우죠?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 하면서 삼각함수의 성질 하면서 배웁니다. 그 우함수, 기함수라는 표현도 어디서 배웠을 수 있을 것이고 얘는 뭐 y축 대칭이네, 원점 대칭이네 뭐 이런 말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누구랑 같냐면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와 같습니다. 그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잠시 적을까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같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의 극형식 표현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얘 r은 원래 r이니까 뭐 별거 없고 얘하고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하기가 됐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g바의 크기는 절대값은 r이고 편각은 마이너스 세타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g가 만약에 r 세타였으면 g바는 r,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크기는 같고 편각의 부호가 바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Not bad.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하죠. 이게 무슨 뭐 또 편각은 뭐 크기를 뭐 제곱하고 뭐 루트 취하고 만약에 이랬었으면 좀 골치 아팠을 텐데 다행히도
켤레 복소수를 바꿨을 때 크기는 같고 편각의 부호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켤레 복소수를 가지고 오면 몇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G 더하기 G 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니까 직교좌표계로 표현하면 훨씬 쉬울 겁니다. x 더하기 yi가 있고 x 마이너스 yi가 있습니다.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EX.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봅니다. G와 G 바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R제곱이 될 겁니다. 좀 아까 배웠던 복소수의 곱셈을 극형식의 형태로 쓰는 것을 해본다면 복소수를 곱할 때 어떻게 되냐면 크기는 서로 곱하고 편각은 서로 더하라고 했습니다. 크기를 서로 곱하면 R제곱이 되고 편각은 세타와 마이너스 세타를 더하니까 0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려면은 뭐 굳이 쓰자면 한 번 쓰자면 그러니까 R제곱, 0이 되는 건데 이게 뭔고 하니 크기가 R제곱이고 편각은 제로라는 소리입니다. 편각이 제로가 뭐야? 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인데 이게 0이야. 크기는 근데 R제곱에 여기 있어. 여기에 찍힌다는 소리죠. 얘는 근데 요게 실수축이잖아. 실수죠. 편각이 제로면 편각이 사실 편각이 제로거나 편각이 파이면 얘는 실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R제곱이 됩니다. 네. 그죠? EM파이하고도 같습니다. 뭐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극형식을 쓸 때의 편각의 EM파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다 동일한 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편각이 제로건 파이건 2파이건 3파이건 그러니까 사실 파이의 배수, 엄밀히 말해서 파이의 배수이면 실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 곱이 모두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복소수 Z에 대해서 생각하면 거꾸로 어떤 주어진 복소수 Z가 있을 때 거기다가 더해도 결과가 실수가 되고 곱해도 결과가 실수가 나오는 유일한 복소수는 그것의 켤레 복소수입니다. 뭐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 몇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 Z의 바를 씌우면 뭐랑 같냐면 원래 자기 자신하고 같습니다. 당연하죠.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넣었는데 거기다가 또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넣으면 마이너스 서로 지워지겠지. 그래서 원래 플러스 i하고 같아질 테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혹은 우리가 극형식의 형태로 이해해 본다면 편각의 부호를 바꿨는데 다시 또 편각의 부호를 바꾸면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고 두 번째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Z1 더하기 Z2의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는 건 이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같습니다. 유식한 말로 이거 그리고 복부호 동순이라는 말을 중학교 때 들어본 적이 있죠. 복부호 동순 무슨 뜻이냐면은 부호가 복 겹쳤을 때 동순 같은 순서로 꺼낼 것이란 뜻입니다. 주문처럼 외웠던 말이 사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면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면 여기서 마이너스. 복부호 동순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Z1과 Z2의 바를 곱하면 Z1, Z2의 바와 같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증명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증명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Z1을 X1 더하기 Y1i라고 해봅시다. Z2는 X2 더하기 Y2i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증명 별거 아닙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Z1 더하기 Z1 바 더하기 Z2 바는 이게 굳이 더 예쁘게 써보면 이렇게 쓰는 거죠. 좀 있어 보이게 보통 좌변을 그냥 한국어로 좌변 쓰면 되는데 조금 있어 보이게 어떤 사람이 쓰면 LHS라고 많이 씁니다. 사람이 약자 같죠? 이현석 뭐 이런 게 아니고
left hand side의 약자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z1 바 더하기 z2 바는 x1 마이너스 y1 i 더하기 x2 마이너스 y2 i가 돼가지고 정리하면 x1 더하기 x2 마이너스 y1 더하기 y2 i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변 RHS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right hand side는 z1 더하기 z2의 지금 바인데 얘는 뭐의 바를 취하면 되냐면 x 두 개 그냥 처음에 더하면 되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y1 더하기 y2 i의 바를 취하면 되니까 얘는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x1 더하기 x2 마이너스 y1 더하기 y2 i. 그래서 얘와 얘가 같네요. 어떤 x1, x2가 오더라도 x1, x2, y1, y2가 오더라도 얘는 항상 같네요. 따라서 증명 끝이 됩니다. 2번 증명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3번도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켤레복소수와는 이런 켤레복소수에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켤레복소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맨날 하는 계산이 뭐가 있었냐면은 목의 계산. 자, 목 계산을 해봅시다. 복소수의 사칙 연산에서 네 번째 연산. 자, z1이 x1 더하기 y1 i고 z2가 똑같이 맞출까는 x2 더하기 y2 i입니다. 자, 이랬을 때 z2분의 z1 어떻게 계산하죠? 멀고 먼 여정을 떠나야죠. x2 더하기 y2 쓰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x1 더하기 y1 i 얘를 계산하면 되고, 뭐 계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답을 쓰려면 복소수의 형태로 답을 써야 됩니다. 복소수의 형태로 답을 쓴다는 건 뭐냐면은 실수부와 허수부가 드러나야 됩니다. 숫자에서. 근데 얘는 애석하게도 드러나 있지 않은 수예요. 실수부와 허수부가 뭔지 안 보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비두면 안 돼요. 요런 게 이제 사실 수학의 기본입니다. i분의 3 실수부가 얼마인지 허수부가 얼마인지 모르겠잖아. 이렇게 내비두면 안 되는 겁니다. 얘를 고쳐서 어쨌든 something 더하기 something i가 되도록 고쳐야 되는 게 이래야 복소수에 꼴린 거죠. 이래야 계산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촌스럽게 이야기하면 시험 답안에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너무 고등학교스러운 표현이긴 했으나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소리. 얘는 뭔지 모르는 수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촌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전히 이상하게 쓰는 애들이 있거든. 자,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바로 써볼까요? 어떻게 하면 분모에 켤레복소수를 곱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아까 여기서 우리가 성질을 배웠기 때문이죠. 켤레복소수를 곱하게 됨으로써 분모가 실수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볼까요? x2 더하기 y2i에다가 켤레복소수인 x2 마이너스 yi를 똑같이 분모와 분자에 곱합니다. y1i x2 마이너스 y 2 어디 갔어? y2i y2i 곱하고 그러면 이제 분모와 분자는 지가 아무리 복잡해봐야 우리가 좀 아까 지워버렸네요. 그 괄호에 있었던 복소수의 곱 계산입니다. 복소수의 곱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죠. 예쁘게 잘 정의를 했습니다. 그 정의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 좀 아까 저기서 해봤듯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x2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입니다. 분모는 그렇게 나옵니다. 오, 언제 그렇게 했대? 라고 보면 두 개의 켤레복소수 곱하면 크기의 제곱이라고 했었거든. 근데 크기의 제곱이 크기가 누구였냐면 r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었었거든. 그러니까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뭐 싫은 사람은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했던 대로 열심히 전개해서 해도 동일한 답을 얻습니다. 위에는
뭐 별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열심히 전개해야 됩니다. 뭐 실수분길 곱하고 허수분길 곱하면서 빼고 뭐 그런 짓을 해야 됩니다. 해볼까요? 열심히 전개하면 그 약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약간의 단계를 점프해 보겠습니다. 실수부 여기서 곱할 것이고 그 다음에 허수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실수는 여기서 허수부끼리 곱했을 때 나올 겁니다. y1i랑 마이너스 y2i 곱해서 나올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서 나올 겁니다. 더하기 y1, y2가 실수부. 미안해요. 어색한 사람은 이렇게 단계를 점프해서 근데 뭐 이 정도쯤이야. 그 다음에 허수부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여기서 요거 곱하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x1, y2 그 다음에 요거 곱해서 나올 겁니다. 더하기 x2, y1, i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계산입니다. 정리라는 걸 해볼까요?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x2 제곱 더하기 y2 제곱분의 x1, x2 더하기 y1, y2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y2 제곱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있으면 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쓰는 걸 선호합니다. 아우 팔 아파. 이렇게 하면 어쨌든 실수부와 허수부가 드러나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소수의 나눗셈이 정의가 되는 거죠. Z1 나누기 Z2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계산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시키면 잘 합니다. 졸업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죠? 그래도 할 겁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툭 찌르면 나오는 수준으로 우리는 단련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보건대 얘는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나누기 계산을 왜 이렇게 해? 그냥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나눠주고 이러면 안 되나? 뭐 이런 간절한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얘는 그렇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말로 하지 맙시다. 두 번째 복소수의 크기의 제곱분의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왜 말로 하기도 되게 귀찮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근데 곱을 계산할 때 극형식을 가지고 오면 훨씬 곱이 예쁘게 정의가 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지우고 해봅시다. 극형식으로 쓰면 Z1이 뭐 R1, 세타1 뭐 그렇게 써도 되지만 조금 그래도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R1에 코사인 세타1 더하기 I 사인 세타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Z2는 R2에 코사인 세타2 더하기 I 사인 세타2가 됩니다. 그죠? 얘를 가지고 나누기를 해봅시다. Z2분의 Z1은 뭐 똑같이 쓰고 분의 요거 똑같이 쓰면 됩니다. 요거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면 됩니다. 이것도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쩌라고입니다. 그래서 얘도 결과적으로 켤레복소수를 곱해야 되긴 합니다. 그죠? 켤레복소수를 곱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써볼까요? R2 코사인 세타2 더하기 I 사인 세타2. 아까 켤레복소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으면 극형식에서 켤레복소수를 어떻게 쓰면 됐냐면은 크기는 그대로 두고 편각은 부호를 바꿔서 라고 한다고 했었죠. 주문을 외웁시다. 크기는 그대로 두고 편각의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R2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2 더하기 I 사인 마이너스 세타2가 됩니다. 그죠? 이게 켤레복소수죠. Z2의 켤레복소수입니다. 분의 R1 코사인 세타1 더하기 I 사인 세타1 곱하기 똑같은 켤레복소수 곱해주면 되겠죠. R2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2 더하기 I 사인 마이너스 세타2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거 해주면 됩니다. 미친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을 또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극형식으로 바꿨을 때 곱하기 계산이 쉬워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얘도 잘 극형식으로 잘 정의된 녀석이고 얘도 극형식으로 잘 정의된 녀석입니다. 아, 쓰기에 바쁘군요. 조금 시간을 들여야 여러분들이 칠판을 볼 수 있겠군요. 여러분들이 칠판을 다 볼 때까지. 칠판에 저를 볼 때까지. 필기를 마치고 저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자, 곱하기 계산 이제 해볼까요? 자, 얘도 극형식의 형태로 잘 써 있습니다. 그럼 아까 곱하기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은 크기는 크기끼리 곱하고 평각은 평각끼리 더하고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주문을 외웁시다. 크기는 크기끼리 곱하니까 R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평각을 더하면 됩니다. 여기 평각은 세타2, 여기 평각은 마이너스 세타2. 더하면 제로. 평각을 더했으니까 제로. 없네요. 그러면 여기가 제로면은 굳이 확인하고 싶다면 제로니까 여기다 굳이 쓰고 싶다면 코사인 제로 더하기 I 사인 제로 쓰면 되는데 똑똑한 우리는 암산을 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제로는 1이고 사인 제로는 0이니까 그 1밖에 안 됩니다. 네, 아까 잠깐 이야기했어요. 평각이 제로인 녀석은 그냥 실수이죠. 심플해집니다. 예쁘지 않나요? 일단 분모가 어디 갔어? 분모는 별로 그렇게 그러네요. 그게 그건가? 위에 분자를 생각해봅시다. 분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극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쓰면 됩니다.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전개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극형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거야.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절대값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평각은 더해주면 됩니다. 평각은 여기 세타1이고 여기 마이너스 세타2네요. 하면 될 거 아니야. 코사인 세타1 마이너스 세타2 더하기 I 사인 세타1 마이너스 세타2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아까 곱하기 계산 이렇게 할 수 있다며. 전개 안 해보고도. 전개 안 해보고도 아니고 사실 전개를 했으니까 아는 거지. 전개를 해서 아까 계산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계산해보면 여기 R2 제곱이 있고 여기 R2가 있으니까 약분이 되네요. 하나. R2가 0이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 사람은 애초에 R2가 0이었으면 Z2는 0이라서 이런 계산 못합니다. 그러니까 R2분의 R1이 남고 똑같이 코사인 세타1 마이너스 세타2 더하기 I 사인 세타1 마이너스 세타2가 되네요. 극형식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머릿속에서 극형식이 가져야 될 조건들 몇 개를 떠올려보고 진짜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일단 극형식이 되려면 이 앞에가 양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의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하기 코사인 something 더하기 I 사인 something의 꼴이어야 합니다. 조건은 모두 만족하나요? 오케이, 굿! 그러니까 얘는 극형식으로 잘 정의된 복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얘의 크기는 R2분의 R1이고 편각은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라고 쓰면 됩니다. 만세이지 않나요? 복소수의 나눗셈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크기는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평각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 집 초등학생 아이도 이 정도쯤은 제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복소수를 나누기 할 때 크기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를 해. 평각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하렴. 알아들을 수 있잖아. 얘를 하는데 자, 복소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하냐면은 x2 제곱 더하기 y2 제곱분의 x1 x2 더하기 y1 y2가 실수부고 이렇게 하면은 뭐래 하겠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죠. 이게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나눗셈을 복소수의 나눗셈을 이렇게 정의하자 하면 사실 훨씬 더 직관적인 계산법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극형식은 그래서 복소수의 곱셈, 나눗셈, 거듭제곱을 계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복소수의 나눗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크기하고 평각이 주어져 있다면 곱셈, 나눗셈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복소수의 크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괄호 4번인지 5번인지 조금 헷갈리는 괄호 4번을 썼구나. 5번 복소수의 크기인데 혹은 절대값과 관련된 연산인데 어떤 복소수 주어진 복소수 Z에 대해서 크기,
z바를 우리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썼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정의합니다. 혹은 r로 정의합니다. 만약에 얘가 z가 x 더하기 yi이면 여기는 z가 r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죠? 이게 직교좌표계식 표현에서는 그렇고 극좌표계식 표현에서는 크기가 이런 식으로 어떤 복소수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거 했었습니다. 그때 좀 아까 켤레 복소수 하면서 이런 거 했었었죠. z와 z바가 곱하면 r 제곱이라면서 그죠? 그러면 뭘 쓰면은 r은 루트 z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소수의 크기를 알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걔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 다음에 나온 결과에 루트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게 그 복소수의 크기가 됩니다. 어떤 복소수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계산하려면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나온 결과에 루트를 취해주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주문을 외워둘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z바가 z의 제곱과 같습니다. 뭐 그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몇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도 각각의 크기를 곱하면 곱해서 크기를 재도 됩니다. 곱도 되고요, 목도 됩니다. 두분의 각각의 크기를 나누면, 각각의 크기를 나누는 것은 계산해서 크기를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한다면 뭐 이것도 아주 쉽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 하지 않겠지만 집에 가서 이런 거 증명해 보면 재밌습니다. 뭐라고? 내가 좀 뭘 잘못 들었나? 이럴 수 있는데 재밌습니다.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가서 증명해 보세요. 그래서 예제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제 이런 거 써놨네요. 1-i 분의 루트 5 더하기 3i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얘를 꾸역꾸역 요 절대값 안을 x 더하기 yi의 꼴로 바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죠? 얘를 열심히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이에요. 생각해보면 얘를 요 괄호 안을 열심히 정리해서 x 더하기 yi의 꼴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쓰면 이게 요 복소수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 방법, 고등학교 때 썼던 방법.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좀 아까 배웠던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된다며. 켤레 복소수는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썼을 때의 켤레 복소수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으로 하면 모른다가 답입니다. 계산을 해봐야지. 왜냐하면 실수부와 허수부가 없으니까. 그죠? 실수부가 얼마고 허수부가 얼마야. 이 복소수는 모르죠. 그러니까 열심히 계산을 했었지. 근데 우리가 좀 아까 배웠던 켤레 복소수의 새로운 정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걔가 얘의 켤레 복소수예요. 그러니까 1-i분의 루트 5 더하기 3i에 1 더하기 i분의 루트 5 마이너스 3i가 얘의 켤레 복소수입니다. 곱해서 나오는 결과에 루트 취하면 됩니다. 어디 갔어? 이렇게 해도 얘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쟤를 쪼개서 1-i 분의 루트 5 더하기 3i의 크기를 재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의 크기를 우리 고등학교 때 숨쉬듯이 계산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a 플러스 bi 혹은 x 플러스 yi라는 복소수의 크기를 맨날 계산했던 적이 있습니다. 얘의 크기 얼마냐면은 이거 루트 2 아니야? 제곱하면 루트 2죠. 얘는 얼마냐면은 제곱하면 5고
제곱하면 9니까 더하면 14. 거기에 루트 7 하니까 루트 14가 되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계산하면 루트 7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루트 7이 나와야 될 겁니다. 계산해 보시죠. 집에 가서 계산을 해보면 이 동그라미 3번 방법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겁니다. 복소수의 크기를 구하는 복소수의 크기와 관련된 몇 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소수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복소수의 연산이라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 배운 거잖아 하고 왔을 텐데 여러분의 기대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수업이 전개가 되었을 건데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 때 이렇게 복소수를 배우면서 대학 수학이란 이런 거군, 만만치 않은데, 혹은 뭐 별거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복소수를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복소수를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써먹을 복소수라는 계산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관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